시작하고 하나만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 위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마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형사소송 절차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OT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해서 형사법이라고 하고, 조금 전처럼 이제 살인사건 이처럼 발생하면 형법은 이게 범죄냐, 어떤 범죄냐, 사람이 죽어 있는데 다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고의적으로 찔러 죽였으면 살인이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칼을 내가 연습한다고 소나무에다 던지고 있는데 사람이 딱 지나가.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건 가실치사예요. 그죠? 아니면 사람을 때렸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이게 도대체 어떤 범죄냐를 밝혀내는 거고, 그리고 그 범죄에 합당한, 만약 그 살인죄라면 또는 폭행치사죄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주는 것. 그게 형법의 역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가 무엇이며 형벌은 무엇을 줄 건지 이에 관한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그게 형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뭐냐?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이런 거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부터 등장하죠? 그 옆에 폴리스라인이 딱 쳐지죠. 그러면 누구부터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경찰부터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죠.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누가 죽였냐? 응? 그래서 누가 죽었냐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죠. 수사하면서 CCTV도 확보하고 증거물도 확보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뭐 살인이냐 뭐 폭행치사냐 이런 걸 밝혀내는 과정들. 그리고 만약 이제 범인을 갑이라고 확정짓고 갑을 조사해서 만약 갑이 범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갑을 법원에 넘겨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정말 다시 가리는 거야. 정말 갑이 범인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밝혀내는 과정, 절차, 이런 것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관여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를 범죄에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그래. 근데 형사소송은 그걸 밝혀내는 과정,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이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봐요.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순서예요. 이야기 순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체가 발견이 되면 제일 먼저 폴리스라인이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경찰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수사. 여러분이 나중에 담당할 바로 그거, 수사. 그러니까 수사 절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요. 수사 절차. 수사를 쭉 했어. 그래서 주변에 CCTV를 확보를 했더니 갑이 그 인근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봤고, 뭘 옮기는 걸, 산으로 옮기는 것이 CCTV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갑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데 갑이 잠적을 하니까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강제로 잡아서 갑을 신문을 해. 그런데 갑이 처음에는 막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해. 그런데 살해 현장에서 사체 손톱에서 사람의 피부가 좀 발견되어 있고, 그것을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DNA 검사를 했더니 갑의 DNA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서와 그걸 토대로 해서 압수영장을 받아다가 갑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이 됐고 마찬가지로 국가수에 감정을 했더니 갑의 지문이 나오고 피해자의 혈흔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갑한테 들이댔습니다. 이거 너희 집에서 났고 네 피 맞잖아. 네 지문 맞잖아. 여기서 네 이 피해자의 사체 끝에서 네 DNA가 나왔어. 너 이래도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자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얘가 범인이다 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그러면 얘가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잠정적 판단이야. 최종적 판단은 형사법 토탈 마인드예요. 항상 유죄다 무죄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법원이고요. 형벌도 법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 수사에서 범인이라고 단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처분할 수는 없어. 어떻게? 법원에 넘겨야지. 맞아요? 사건을 법원에 넘겨야 돼. 그러면 그 넘기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소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기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소는 누가 할까? 검사가 하죠. 수사기관이 검사도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사 절차 마치고 범인이라고 단정하며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때까지 수사기관이 지배하다가 기소를 하면 사건이 법원에 넘어왔어. 그럼 이제 법원이 뭐를 해요? 그것을 유죄 무죄를 심리를 하는 거예요. 유죄 무죄 심리를 해. 근데 통상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써요? 법원이 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보통? 재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가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 재판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법원이 심판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돼. 심판. 넘겨주면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는 걸 심판한다 그래.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그 막 최순실 사태 그 법정 보셨어요? TV에 TV 뉴스에 나오잖아. 거기 보면 법정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말고도 그 방청인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심판은 공개로 한다는 말이에요, 비공개로 한다는 말이에요? 공개로 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비공개로 하면 법관이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아는 사람 봐주고 막 이렇게 애곡시켜버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심판은 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공개로 한다. 공개 심판, 줄여서 뭔판? 공판 절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하면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